저희 오늘은 저희가 미세먼지하고 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심각성을 좀 저희가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는 중국도 이렇게 좀 코로나가 심해서 거의 뭐 공장이 멈추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는 공기가 더 깨끗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기후들도 음. 뭔가 이렇게 기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황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5월 8일 그 어버이날 저희가 이렇게 나가봤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잠깐 돌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정말 이게 뿌옇더라고요, 날씨가.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원래 이제 날씨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아예 닫아놓고 그냥 쭉 에어컨만 켜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한번 5월 8일 날 거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반도 전역이 이렇게 좀 미세먼지로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많이 이제 중국 공장도 많이 돌아가나 봐요. 뭐 그리고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뭔가 변화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는 조금 저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날 저희가 좀 심했던 건 정확히 말하면 황사였고, 황사였어요. 예. 이 황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거는 이미 황사에 대한 기록들은 역사서에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150년경에 중국 고대 왕국이죠. 이게 은나라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우토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는 807년에 황우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도 174년에 신라의 우토가 내렸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약 100여 번 정도의 어떤 그런 황사 현상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우토라는 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흑비 우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서는 토우라고도 적혀져 있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저희가 약간 이제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이제 좀 오염원이 있고요. 대부분 오염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이렇게 저희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겠죠? 화석연료. 뭔가 그렇죠. 태워서 뭔가 예. 공장을 돌리고 뭐 일단은 했을 때 나오는 잔여물.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황사는 약간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황사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때 되게 좀 저로서는 이렇게 좀 재밌는 기억이 뭐였냐면, 이렇게 넘어오면 서해안 넘어오지 않습니까? 북경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데, 이렇게 창 밖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황사의 더미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그 지인분들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몽골에 한번 가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얘기 들은 게 뭐 말을 타고 가는데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래밭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황사는 중국하고 지금 몽골에서 그렇죠. 예. 보니까 얼마나 지금 거기가 사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풀이나 이런 게 없고 되게 건조한 지역인가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은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황사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흙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흙먼지고, 봄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황사의 주요 성분은 저희가 이제 뭐 칼슘이나 규소 등의 토양 성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뭐 자연적인 상태의 이런 그렇죠. 성분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가 반드시 나쁜 것만 이렇게 나쁜 영향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 얘기는 해요. 들었어요. 예, 그 저희들 황사 넘어오면서 뭐 이렇게 뭐 우리 한반도 이런 땅덩어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또 황해에도 이렇게 오면서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해양 플랑크톤에는 많은 무기 염류들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를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무기염료들이 바다에 떨어지고 네네. 그 바다에 있는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어. 또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물학적 생산성들이 굉장히 많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미세먼지겠죠. 근데 이제 이 미세먼지는 사실 이제 주요 원인들이 오염원들이 얘네들은 이제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황산염, 질산염 이렇게 나오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 미세먼지는 바로 이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렇게 이런 황산염과 질산염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염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반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어떻게 들어온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죠.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건강 수칙이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선은 장시간 그 실외 활동을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이렇게 마스크를 KF80, 94? 그러니까 KFI 코리아 필터의 약자잖아요. 필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럽과 미국의 어떤 인증치를 넘은 K 뭐 방역이라 하는데 네. 코리아 KF가 우리 코리아 필터의 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상 이번에 우리 저희 코로나 때도 보셨겠지만은 외출 후에 반드시 이렇게 손 씻고 소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미세먼지 시즌이 되게 되면 이게 충분한 수분 섭취. 그 중요하죠.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치지 말으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분 섭취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할 때 기관지에 있는 섬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모들의 촉촉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미세먼지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그렇죠. 필터류를 그러니까 능력을 업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도 가급적 이렇게 충분히 씻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닫아두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가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 미세먼지 그거 들여 마셨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무슨 그렇게 크나큰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삼겹살을 먹으면 된다. 삼겹살 먹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네. 삼겹살 이제 한데 삼겹살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또 왠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먹는데 살이 찌고 이런.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2007년인가요? 8년에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최초로 한번 이런 기전들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밝혔었는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폐세포에 MIF 단백질 분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MIF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어떤 단백질이냐면 이게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대식세포 이동 이니비터, 그러니까 저해 팩터, 그러니까 대식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 번은 했지만은 이렇게 저희들 외부에서 어떠한 이렇게 어떤 공격 물질들이 들어오면은 비특이적으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세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대식세포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많이 저해하는 그런 MIF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증대된다 그래요.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대식세포는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움직여서 이렇게 밖에서 사실 몇 마이크로미터면 굉장히 PM 2.5라고 한다면 2.5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대세포들이.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도와 폐에 염증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이랑 위치적인 상황 때문에 뭐 미세먼지에 대한 뭐 KF나 이런 연구들은 정말 빨리 우리나라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위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옆에서 항상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 MIF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염증 촉진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데 그 왜 저희가 뉴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네. 뉴마티스 관절염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 폐혈증 쇼크와도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혈중 MIF 농도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또 남성의 이렇게 가임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연구네요. 네,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임신을 원하시면 일단은 마스크 쓰지 않으시면 어딜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과 몽골에서 온다. 네. 반은 맞고 반이 틀리다 그래요. 아,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냥 50% 정도는 오는데 한 50% 정도는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 않도 산업화 사회지 않습니까? 또 아, 뭐 혹시 그것도 일종이죠. 고등어를 구워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나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사실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중국에서 네네. 몽골에서 중국과 몽골에서 어느 정도 오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 있다고 해요. 네. 네.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조금 다른 네.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는 많이 것 다른 같아요. 거죠. 네. 자연적인 거냐, 인공적인 거냐. 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발생하죠. 네, 발생한답니다. 네, 특히나 요리를 할 때 중에서 그 저희들 이렇게 좀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튀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튀길 때 뭐 기름이나 이런 성분들이 기름과 반응하면은 그런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도 필터를 잘 교체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꽁꽁 잘 매고 네. 적당히 해라. 하지 마는 건 아니고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또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 저희 몸속에 한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다가 또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뭐 미세먼지 있는 날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너무나 사실은 좀 오버되는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죠. 미칩니다. 네. 뇌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